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주 계약해서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만나자마자 수행평가하느라 너무 고생했어요. 이제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고 2주 후에 학교에서는 더 반갑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형 요소와 원리, 그리고 세계관에 학습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우리의 주변 환경을 구성하는 아름다움을 조형 요소와 원리를 통해 발견하고 이를 활용하여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 입니다. 작품 속에 적용된 조형 요소와 원리는 작품의 주제와 표현 의도, 특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조형 요소와 원리에 대한 이해는 미술을 이해하는 기초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형 요소와 원리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작품 속에 적용된 조형 요소와 원리와 그 시각적 효과에 대해서 탐구해보고 다음 수행평가인 색으로 표현하기를 조형 요소와 원리를 활용하여 색을 작품에 창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초를 이해해 봅시다. 자, 그래서 1교시 수업 목차는 1. 조형 요소 2. 조형 원리 3. 색의 속성과 색의 혼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형 요소는 미술 작품을 제작하는 것을 요리를 제작하는 활동에 비유했을 때 요리의 재료라고 볼 수 있어요. 요리의 식재료는 조형 요소, 요리법은 조형 원리라 할 수 있어요. 미술 작품을 만들기 위한 조형 요소는 다음과 같이 점, 선, 면, 색채, 질감, 크기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형 요소와 원리를 어떻게 사용하고 결합하느냐에 따라 작품의 분위기, 형태, 심리적인 효과, 스타일 등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점이란 무엇일까요? 이론적으로 점은 길이도 폭도 깊이도 없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술에서 점의 크기와 윤곽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조형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위의 그림들을 보면 점으로 이루어진 작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우헌 작가는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 등 다양한 조형 요소로 작품을 제작하는 작가로 유명합니다. 두 번째, 쿠사마 야야의는 일본 작가인데요. 그녀도 본인의 정신병적인 측면을 반복되는 점으로 표현한 평행과 입체 작품 시리즈로 유명합니다. 다음 작품은 로이리 히텐 슈타인의 소녀에 대한 숙고를 보면 망점이라는 만화의 특징을 살려 찍어낸 작품입니다. 물방울 시리즈로 유명한 김창열 작가는 극사실적인 물방울을 그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것도 점으로 볼 수 있지요. 점의 느낌을 주로 활용한 조형 작품입니다. 참고하세요. 두 번째 조형 요소는 선입니다. 선은 점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대상의 형태를 결정하고 여러 가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선은 스케치나 드로잉에서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선은 형태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화면과 같이 선의 모양에 따라 다양한 느낌과 감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드는 위와 같이 다양한 색선을 이용한 드로잉 작품을 제작하기도 하고 안재홍 작가는 구리선을 이용하여 사람의 형태를 입체로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한센 작가는 사진에서와 같이 아빌의 순간 탄생하는 선이라는 제목의 퍼포먼스를 통해 목탄과 신체의 움직임만을 활용하여 완벽한 대칭의 기하학적 그림을 그립니다. 이 작품의 주된 조형 요소는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면은 입체를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이며 점과 선의 집합과 확장으로 만들어지는 편평한 모양의 조형 요소를 말합니다. 점이 모여 선이 되고 선이 모여 면이 되는 것 알고 있죠? 면은 다양한 형태와 색으로 변형되고 조화되며 조형적으로 구성될 수 있어요. 화면에 보이는 마티스의 작품들은 마티스가 말년의 관절염으로 고생하면서 연필을 쥘 수가 없어서 종이에 과슈로 채색하여 가위로 오려붙인 그림으로 비정형적인 형태가 보입니다. 알버스의 작품들도 여러 가지 색면을 겹쳐서 칠한 색면 작품입니다. 다음은 마티스와 같은 방법으로 우연한 면의 형태를 활용한 작품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집에 있는 물건의 색채를 찾아 배열할 때 이러한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빛에 의해 색채를 인지하고 그 색채는 같은 물체여도 장소에 따른 조명과 빛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네 번째 조형 요소는 색채입니다. 색상은 물체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색에 대한 특징은 2교시에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여섯 번째는 양감입니다. 양감은 물체의 부피감을 말합니다. 입체감에 의해 물체의 부피,
무게에 의한 덩어리의 느낌으로 명암 표현을 잘하면 양감 또한 잘 나타납니다. 하지만 물체 자체의 특성에 따라 나뭇잎과 같이 양감이 적은 물체가 있기도 하고 사과나 공처럼 양감이 풍부한 물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체감을 잘 나타내려면 양감이 풍부한 물체를 그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반 에이크의 아르놀피니의 결혼식 그림을 각 그림의 오른쪽의 그림이랑 비교해 보세요. 오른쪽 그림들은 페르난도 보테로라는 작가의 그림인데요. 같은 그림을 그렸으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이 양감의 차이인데요. 보테로의 모나리자와 아르놀피니의 결혼식이 훨씬 더 무게감이 있고 부피감이 있어 보이죠? 우스꽝스럽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보테로는 이렇게 모든 그림을 양감을 풍부하게 해서 그리는 화가로 유명합니다. 양감은 물체의 부피나 무게를 느끼게 하는 요소입니다. 제프 쿤스의 작품인 풍선 토끼는 양감이 풍부한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아니시 카푸어의 구름문이라는 작품은 사람들이 저 작품 밑을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크기와 양감을 자랑하는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양감이란 것에 대해 확실히 인지할 수 있겠죠? 촉각적 질감은 손으로 만지거나 느낄 수 있는 작품 표면의 촉각적 느낌을 말하고, 시각적 질감은 시각적인 요소로 물체의 표면이 가지는 특성입니다. 거칠거나 매끄러움, 딱딱하거나 부드러운 등 다양한 재질감을 표현하면 물체를 더욱 사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연필 정밀 묘사를 한 이 작품들을 보면 연필로 표현되었으나 각각의 플라스틱 질감, 은박 접시의 질감, 유리병의 질감을 모두 느낄 수 있습니다. 질감도 물체마다 다른 고유한 성질입니다. 윤병락 작가의 녹색 위의 붉은 사과 작품을 보면 사과의 맨질맨질한 촉각적 질감이 잘 살아나고 있습니다.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도 작가의 개성이 드러난 거친 붓터치로 시각적 질감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명암은 우리가 그림을 입체로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형 요소로 빛에 의해 나타나는 밝음과 어두움입니다. 이 명암을 잘 표현해야만 그냥 2차원적인 선이 그려진 원에서 3차원적인 입체감이 있는 구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스라의 밀짚 모자를 쓰고 앉아있는 소녀는 명암이 잘 나타난 습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정물어들도 이 명암 표현으로 실제감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림들이지요. 이렇게 조형 요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작품들은 조형 요소인 선, 양감을 두드러지게 나타낸 참고 작품들입니다. 다음은 조형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 같은 재료라도 어떠한 요리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요리가 되고 맛이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미술 작품의 요리법은 조형 원리라 할 수 있어요. 조형 요소 원리를 어떻게 사용하고 결합하느냐에 따라 작품의 분위기, 형태, 심리적인 효과, 스타일 등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조형 원리는 반복, 대비, 강조, 동세, 리듬, 균형, 비례가 있습니다. 조형 원리는 다음과 같이 변화, 강조, 통일, 율동, 동세, 비례, 대비, 조화, 균형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형 원리는 조형 요소들이 모여 이루는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작품들로 이해하면 더 쉬울 것 같아서 다음 장부터 작품들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형 원리인 통일은 전체적으로 일관된 규칙과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안토니오 곰리의 들판 작품을 보면 흙으로 만들어진 작은 토우들이 무수하고 빼곡하게 반복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작품 또한 같은 색의 작은 오브제들을 반복적으로 배치하여 굴을 만들어냅니다. 두 작품 모두 조형 요소의 형태와 색감이 통일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작품 모두 조형 요소의 형태와 색감이 통일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형 원리인 변화는 형태나 크기, 색채 등이 서로 다르게 표현되어 화면에 생동감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바스의 작품은 색색의 탱탱볼을 공중에 반복 배치하여 무수한 점으로 이루어진 환상적인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공의 형태는 반복되다 크기와 색에서 변화를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학생 작품은 색상대와 색상환을 가지고 비슷한 형태를 길이와 색감을 변화시켜 표현한 작품입니다. 척 클로스의 자화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마른 목골들 하나하나에 색감을 변화시켜 명암을 표현하였고, 앤디 워홀의 꽃 작품도 같은 판으로 찍어 색감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형 원리인 강조는 시각적인 자극과 함께
특정 부분을 강하게 변화시켜 시선이 집중되게 하는 시각적 효과입니다. 보통 통일과 반복 속에서 변화가 일어났을 때 강조가 발생합니다. 바자렐리의 작품은 착시 효과를 주는 작품으로 반복되는 원의 형태와 크기를 변화시킴으로써 가운데를 입체적으로 보이게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갱의 설교 후에 환영이라는 작품은 가운데 나무를 기준으로 화면을 분할했고 윗부분에서 모여있는 사람들과 위쪽에 혼자 있는 천사를 그려냄으로써 천사를 강조하기 위해 등장인물들의 시선까지 위쪽을 바라보게 조정하여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조형 원리인 율동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요소의 반복으로 만들어진 질서 있는 흐름으로 운동성을 느낄 수 있는 요소입니다. 라일리는 오버트를 하는 작가로 반복된 선을 통해 화면에 리듬감을 주며 움직임을 느끼게 합니다. 마티스의 춤은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화면에 리듬감을 줍니다. 두 작품 모두에서 율동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조형 원리인 동세는 대상에서 느낄 수 있는 움직임과 방향, 생동감을 주는 효과입니다. 원반 던지는 사람은 마치 동작을 하다가 일시적으로 멈춘 듯한 모습을 보이며 다시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이어서 원반을 던질 것만 같은 느낌을 줍니다. 발라에 움직이는 강아지를 보면 강아지의 다리가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모습을 한 화면에 표현함으로써 동세를 느끼게 합니다. 여섯 번째 조형 원리인 길에는 부분과 부분, 전체와 부분의 길이나 양의 수량적인 관계를 나타냅니다. 몬드리안의 작품을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직선을 통해 구획된 각 색의 사각형들은 부분과 부분과의 관계가 적절하게 배치되어 아름다움을 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곱 번째, 조화는 통일의 조건이며 전체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르망의 두 작품들을 보면 유사한 형태의 주전자와 차가 존재하고 이들이 서로 집적되어 조화를 이룹니다. 구성현의 팝콘 시리즈도 나뭇가지에 팝콘을 매달아 마치 벚꽃이 핀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오브제가 조화를 이룬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대비는 대립된 성질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느껴지는 현상으로 연두빛의 사과들 중 빨간 사과 하나를 배치함으로써 색상으로서 대비가 보여집니다. 형태의 통일, 색상의 변화로 대비가 됨으로써 강조의 효과도 함께 나타납니다. 프리드리히나 클레의 작품 또한 흑백이나 명도의 대비를 통해 강조하는 효과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조형 원리인 균형입니다. 균형은 힘의 평형을 찾을 수 있도록 힘을 분산시켜 전체적으로 조화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안토니오 곰리의 작품은 천사의 날개를 양쪽으로 벌려 힘이 잘 분산되도록 한 균형감이 있는 작품입니다. 알렉산더 칼더의 작품은 모빌로 작은 철판들을 공중에 매달아 균형감을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조형 원리는 여러 가지 조형 요소들을 결합하여 만들어지며 서로 상호작용하여 조형미를 만들어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개념들도 있었고 다양한 작품들을 소개하며 설명해서 어렵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수업을 간과하지 말고 잘 새겨두었다가 다음 시간 수행과제에 잘 반영해서 작품을 완성해 오길 바랍니다. 이 교시에는 색의 속성과 혼합에 대해서 학습할 테니 잘 따라오세요.